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4월 5일 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라디오에 나오는 거 들으셨죠? 미스터 피자. 네, 동네 피자집 많은데 굳이 뭐 저 피자집 사 먹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중국 쪽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요. MBK 미스터 피자 관련주도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리고 TV에도 막 방영이 돼가지고 중국 쪽을 뭐 살펴보고 어, 정말 발로 뛰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는 오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뭐 블랙야크, 또 대한항공, 미스터 피자,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고 안타까운 일들인데 우리 뭐 소비자들 쪽에서 사실 뭐 불매 운동을 한다, 금복주도 있었고 그렇게 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요, 경영자의 능력,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탄탄하고 하더라도 그 오너의 생각과 오너의 마인드, 오너 가는 방향이 정말 좋지 않다 그러면요, 그 기업의 앞으로의 방향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을 분석을 하실 때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을 가는지를 또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마인드, 함께 회사와 움직여 가는지를 좀 우리가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CJ그룹주가 상당히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에 뭐 CJCGV가 지금 영화관을 또 인수를 하고 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지주사인 CJ부터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식료품 쪽이 CJ제일제당도 그렇고 CJENN 같은 경우에도 광고 수익성 악화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워낙에 응답하라 때문에 조명을 받았었다가 지금은 긍정적인 이슈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재현 회장의 공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인수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어쨌든 김승현 회장이 지금 발로 뛰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 부분하고 이재현 회장의 공백이 생긴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을 볼 때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경영의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어주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의 실적이나 그 기업의 성장성이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기업들의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정말 이 기업이 현재 좋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 어른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3대 부자 없고 3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것을 이어가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 보실 때에 오늘은 좀 시간이 내신다 그러면 항상 이 기업의 대표나 혹은 최대 주주가 누구이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또 연구개발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까지 한번 체크하고 가시는 하루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국내 시장 코스피가 막판에 또 조금 올라와 줬습니다. 장중 내내 지지부진한 모습들이었어요. 보합권에서 흘러가다가 어제 5.4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가 유가의 급락에도 경기 지표의 호조에 반등하면서 지난 금요일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나스닥은 좀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시황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와 있는 지표는 아주 적당하다,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만큼의 지표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금리 인상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그렇지는 않겠죠. 시장이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꾸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투자자들 봤을 땐 충분히 우려할 만은 했었는데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쁘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심하고 갔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도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요.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기름값이 지금 떨어진다.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기름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단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 뭐 오펙이나 이런 산유국들의 이런 회의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서는요, 이런 기름값에 움직일 요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들의 실적적인 부분들, 기업들의 성장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유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한번 또 부메랑으로 날라올 수도 있는 그러한 유가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 좀 받아주는 상황들이었고, 막판에 동시효과 때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비차익 매수로 끝이 났었고요. 반면 기관들 금융투자였죠. 금융투자 그 전날 지난주였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어제는 또 매도가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들이었고요. 반대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가던 투신권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더 이상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참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8원 10전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안 한다라는 게 없다 그러면요, 더 이상의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아마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왜? 이미 강달러, 그러니까 달러화의 약세가 약달러인 상황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시장에 반응을 해줬다라는 거잖아. 선반영이 되었다고요. 달러화가 약하다라는 것, 즉 금리 인상 시기가 6월달이고 2회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이미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 즉 원화의 강세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에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지금 2000포인트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서 2000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단지 2000포인트가 올라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0포인트로 올라갈 만한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 아니면은 국내 시장만의 차별화된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 즉 저가 매수 때문에 지금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가 매수 때문에 지금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가, 가격의 매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매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가격 아직 그래서 싸다라는 인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글로벌 시장하고의 비교도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아져야 이거는 주가 너무 떨어져 있어, 실적 이만큼 늘어났는데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 그럼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면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줄 거예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 주는데, 그래서 200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죠?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지. 그래야 2000포인트로 갈 수가 있다고요. 뚫고 갈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고선 지금 2000포인트 올라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야 된다. 가격에 따른 매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만 보고 있었죠. 왜? 거기가 살아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가 살아나니까, 실적이 살아나니까 해외 시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져야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지. 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보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좀 관망세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제 종목들의 좀 뭐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어제 자동차주들 급브레이크 걸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어디서 급브레이크 걸렸는지도 지금 모를 정도의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동차주들 지금 워낙 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을 거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거기다가 그러면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휴대폰은 삼성전자 좋았는데
오히려 현대차가 포인트를 둔 거는 어느 시장이 얼마만큼 팔렸냐라는 거. 그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항상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대개적으로 보면요, 현대차, 기아차 수출주도 이야기할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회원님들 정말 그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1000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졌다 줄어들었다, 그거는 내 몸을 어디에 맡기는 겁니까? 원달러 환율에 몸을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난 그냥 거기에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대차, 기아차 약세는 뭐예요? 응? 판매가 줄었다라는 거잖아. 판매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판매 대수 늘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판매 대수. 그러면 다른 건 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회원님들 접근하실 때, 자, 이번에 이거 원달러 환율 때문에 수익성 좋아질 것 같아요 하면 양날의 검이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반대인 경우가 생기잖아, 그죠? 그 테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 알파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좀 관망세였고, 어제 뭐 화학주나 이러한 화장품주들, 제약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어제 강세를 보였었고, 뒤로 가면서 그나마 고개를 들어줬고요. 지금 1974포인트 정도가 1차 라인입니다. 어제 계속 뚫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마지막에 뚫고 한번 지지받고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요. 1974포인트 정도 라인대인데 이 자리 만약에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일 동안 음봉이 나오고 지난 금요일에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제는 우선 한번 멈춰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1, 2, 3에요. 오늘 내일까지 해가지고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 치고 가지 못하면 오히려 물량들은 아래로 조금 내려올 수가 있겠고요. 많이 쳐준다 그러면요, 적어도 단기적으로 20일선 보다가는 빠르게 5일선 근처까지는 가줘야 되겠죠. 어제 코스피 특징주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약세였고요. 아무리 보시피 아우랑 그룹 단체 관광으로 수익 기대다 해서 어제 화장품주도 강세였습니다. 한도 어제도 강세, 명문제약은 일본 대형 모기, 그리고 보령제약, 갤포스앤 공급가 8% 인상 및 미국 시장 본격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제약주도 전체적인 강세였고요. 화장품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요,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0.9%, 참 감흥이 없습니다. 0.9% 올라가도 지금 흐름들이 코스닥에서 지수의 움직임이 시장이 주는 느껴지는 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0.9% 많이 올라갔잖아.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 그거는 뭐냐면요, 종목들마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마다의 온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는 걸 못 느끼는 상황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이 말은 뭐예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종목별에 초점을 두셔야 되겠어요. 자, 셀트리온 강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 선정,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기관들의 매수가 컸었는데 사모펀드, 투신,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갔고요. 뭐 코스피와 움직임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상승폭이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산업 테슬라 모델 3 예약 판매 하루 만에 25만 대, 예상 10만 대 정도를 잡았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산업홀딩스, 상하프론테크, 에코프로, 또한 일진 머티리얼즈 등 해가지고 코스닥 코스피 가릴 것 없이 사막 콘덴서까지 해가지고 다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아이폰 정도의 이런 흥행을 몰고 오나라고 하는데요. 보조금 지급하고 이것저것 지급하면 뭐 한 3천, 4천만 정도의 이제 차를 많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충전하는데 시간도 있겠고 충전해서 300km 정도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요 힘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회원님들.
4천만 원 보조금 다 받아가지고요. 앞서 나가는 전기차를 탈래요? 휘발유값 떨어지는데 휘발유차 탈래요? 네, 휘발유차 탑니다. 저는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충전 시스템도 그렇고 아직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전기차 관련주가 2008년도, 2009년도에 한번 테마 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또 잘 갔었죠. 그러다 중국 배터리 규제, 버스 규제 나와가지고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시려면 제가 항상 뭐를 보라 그랬어요. 저는 2016년도 뽑았는 거 제약 바이오 전기차 뭐 이런 쪽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 봐야 되는 거. 전기차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뭐를 보라고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완전 테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자체적 실적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 산업이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 산업이 뭐 하는 데예요? 얘들 뭐 때문에 관심을 받았습니까? GM, 그러니까 과거에 GM 대우 쪽에 뭐가 들어갔어요? 앞에 우리가 에어컨 하고 하면 그 버튼들 있죠. 거기 하고 이제 배터리 쪽 하고 그렇게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자, 테슬라라 해가지고 무조건 배터리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테슬라에 다른 부품이 들어가 무게를 낮춰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 경량 관련주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도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기술력이 어디기 때문에?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쪽에서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전기차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기차 분명히 나옵니다. 전기차 시대는 오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했잖아요. 제주도에 전기차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타고 다니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육지에 가지고 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네, 어디 막 다니면서 콘센트 막 꽂고 다닐래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휘발유를 이제 주유를 하는데요.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아직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안 들어가. 자꾸 안 들어가요. 벌써 그냥 휘발유 들어간 만큼 다 들어간 거야. 네,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대체 에너지가 부각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먼저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설레발입니다. 설레발. 앞으로 경기 좋아지고 있잖아요. 미국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기 때문에 이건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OCI 같은 경우, 태양광 같은 경우 폴리시리콘 올라옵니다. 왜 올라와요? 네,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OCI 같은 경우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겠고요. 시골에 가시면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 밭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먼저 준비를 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날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옛날 생각으로, 옛날 태양광주도 봤던 것, 이런 생각을 가지 마시라고. 그때는 테마로 본 겁니다. 지금은 정말 실적을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 내용 한번 보셨어요? 키움입니까? 어디였어요? 거기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치주라 해가지고요, 그냥 많이 떨어져 있다 해가지고 괜찮다. 그게 가치주가 아니라고요. 가치주 찾는 게 더 힘듭니다, 회원님들. 근데 우리는 그저 많이 떨어져 있고 괜찮다 싶고 하면 가치주라 생각하잖아요. 네, 같이 죽는 게 가치주구예요. 가치주. 아시겠습니까? 가치주 찾다가 같이 죽는다고. 정말 제대로 분석해가지고요, 찾아야 그게 가치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트렌드 변화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안랩 어제 20에 40등 목표, 그리고 안랩 안철수 그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그 이름 뭐예요? 젊은 양반 이 뭡니까? 이 뭐죠? 이준서 해가지고 지금 차이 많이 늘어나죠. 뭐 늘어나잖아. 그래 책임감 어제 부여하고 하니까 안랩, 써니전자, 다물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안랩이나 써니 이런 거 잡아놓으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잡아놓으면 된다고. 이런 거 잡아놔야 된다. 이런 거. 다른 거 제가 뭐 반기문 관련주 이야기했어요? 아니잖아. 안랩, 써니 이런 거 잡아놓으면 그 무조건 총선까지 흐름을 이어간다고. 지금 보면 한 1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선주, 테마주, 총선주라 하더라도 왜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고, 그것보다가는 오히려 잡아고 놓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리고 가야 돼요. 디오, 디지털 방식 디오 나비로 올해 매출 23.2% 증가 기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디오 뭐 이런 대표적인 임플란트 관련주고요. 또한 어제 뉴스 나왔죠.
65세인가요?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는 가격 또 이제 다운된다고 했죠. 이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나올 때의 공약이었습니다. 공약. 그래가지고 그때 나이가 70세, 75세 그러니까 반발 나왔던 게 장난하냐고. 70세 넘어가면 잇몸 다 뭉그러지는데 거기 어떻게 임플란트를 박을 수가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했던 말이 점차적으로 내려갈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다운 시킨다라는 거 어제 나와 있는 기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이야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절제를 시술할 때 절개를 덜 하고 이거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치료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거. 넥스타의 최대주 중국 유미도 그룹 변경미 헬스케어 사업 추진한다는 소식에 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0.3%, 나스닥 0.46%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만한 좀 상승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보선 연은 총재의 말도 그랬습니다. 금리 인상이 전망보다 일찍 단행될 수도 있다. 지금은 그런 생각해요. 야, 너 정말 좋아. 괜찮다. 좋아. 즐겨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회원님들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언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니네들 재밌게 놀아 해서 재밌게 놀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신 빼놓고 놀면요 위험하다고요.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적당히 관여를 하면서 이럴 때 야 니네 지금까지 계속 놀고 난 뒤에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면 방학 끝날 때쯤 니네들 어떻게 할래? 숙제 그때 막 몰려오잖아요. 학교 가서 적응 못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좀 놀아라 하는 거야.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적당히 관여하면서 숙제 좀 하라, 공부 좀 하라,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계속 그렇게 해준다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됐을 때 역효과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올라가 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러니까 여기선 적당한 조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다 좋다 해가지고 따라가서는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 또 유가 급락입니다. 네, 17일 예정된 산육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는 소식 급락했다라는 건데요. 유가도 녹록치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알코아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시장의 방향성.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미국은 알코아가 제일 먼저 합니다. 네, 알코아 실적 발표 보고 또 이제 실적이 또 초점을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쏠려 있는 눈이고요. 자, 오늘 시장 포인트 확실한 건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아니고요. 확실한 건 외국인 수급의 변화입니다. 변화의 모습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도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수급이 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추구했던 방향들에서 이제는 조금 뭔가가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비싸고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 초반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가격적 매력을 통해서 올라왔으면은 이제 비싸고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익 물량, 소화시키는 물량 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긍정적인 이슈의 부재입니다.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바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실적에 초점을 두며 개별 기업에 초점을 두자라는 겁니다. 실적에 좀 초점을 두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적. 자, 원달러와 유가의 변동성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고 글로벌의 변동성이고 그럼 국내 시장의 변동성 뜻합니다. 유가의 변동성. 회복이 되고 한다 그러면 수요 늘어나야죠. 왜 유가 못 올라갑니까? 이거부터 문제 있잖아요. 언제까지 산유국 이야기 할래요? 수요 있으면 산유국 기름을 더 많이 찍어내든 안 찍어내든 좋잖아. 안 그래요? 기름 많이 쓰고 필요하고 그럼 기름값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회원님들 만약에 우리 지금 공장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야 기름 많이 써야 돼. 기름값 떨어져 있어. 그 기업 어때요? 좋습니까? 나빠요? 좋잖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기름값 싼데 얼마나 좋아.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 보십시오. 그 기업 좋습니까? 좋지 않다고요.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유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에너지 관련주들 기업들이 있고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유럽과 닮은 국내 지수입니다. 지금은 다우하고는 디커플링이에요. 독일 지수하고요, 국내 지수하고 한번 지수 차트 보고 두고 보십시오. 거의 똑같이 흘러갑니다. 네, 아시겠죠? 유럽과 닮아있는 유럽도 21선 5일선 아래에 있고 독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같이 보지 마세요. 네, 비교할 거 비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 방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